여러분들은 웹 개발 자바스크립트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저그라고 생각합니다. 저그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행성들의 생명체 중에 강한 애들을 흡수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저글링도 나오고 히드라 리스크도 나오고 이 점점 늘어난 겁니다. 강한 애들이. 그러면서 이 군세를 넓혀간 거죠. 웹이 딱 그래요. 웹이라는 분야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저그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그의 특성 어떤가요?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언어 취급도 못 받는 그냥 야 저게 종족이야? 초기 저그가 무슨 애벌레 무슨 벌레들만 있었던 그랬다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그랬잖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바스크립트를 뭐 언어로 대우 누가 해줬습니까? 애초에 기술 난이도가 낮아서 그때는 뭐 프론트 백엔드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웹마스터야 웹마스터. 웹마스터라고 불렸어요. 그냥 알아서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렇게 써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다가 자바스크립트, CSS 다 꾸겨 넣는 게 원래 웹 개발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비하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무슨 천민, 백정 이런 느낌으로 너무 하대받았어요. 그게 뭐 언어냐 이런 소리도 듣고. 근데 구글에서 비동기 처리를 구현을 해냈죠. 우리 구글 형님들이 2006년, 2007년도 이쯤에 구글 맵에다가 비동기 에이작스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데이터가 새로 바뀔 때는 웹사이트가 리프레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동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구글 맵은 어떤 거예요? 스크롤을 하면은 줌이 되면서 그 줌된 거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 파싱이 돼서 렌더링이 되죠. 그걸 이제 우리 구글 형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노드 JS라고 하는 런타임이 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런타임이 생기면서 다 끼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데스크탑 앱으로도 들어가고요. 서버 사이드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노드 이거 생각보다 좀 퍼포먼스 괜찮은데 해서 빅티크 중에 노드 도입하는 팀들도 그래서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발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다른 언어들 보니까 자료형을 좀 딱딱하게 맞춰가지고 하니까 이게 정말 좋더라.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잖아요. 타입스크립트. 우린 적으라니까. 남의 거에서 좋은 거 있으면은 막 다 베껴와요. 베껴와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 그게 자바스크립트의 정신이에요. 웹 개발의 정신. 완전 언더독이고 완전 그냥 취급도 못 받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이제는 뭐 어깨 피고 탑10 안에 들면서 개발자 풀 어마어마하고요. 개발자들의 활성도 말도 안 되죠. 그뿐입니까? 우리는 다른 플랫폼에 끼어드는 거 참 잘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도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현해버리고요. 아니면 웹뷰를 통해서도 들어갑니다. 웹뷰를 통해서 모바일 들어가고요. 그리고 게임도 들어가죠. 게임 엔진. 대표적으로 뱀파이어 서바이버 같은 그런 게임들. 아직은 뭐 게임은 메이저가 되긴 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비집고 들어가요. 무슨 잡초가 이렇게 무슨 건물 틈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는 것 마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장해 왔어. 계속 그냥 들어갑니다. 파 들어가요. 그뿐인가요? 우리는 이 앱에서 이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에도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그게 텔레그램 미니앱입니다. 텔레그램 미니앱은 웹뷰예요. 웹뷰. 근데 이제 텔레그램에서 내장되는 것들을 갖다 쓰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텔레그램 미니앱 같은 게 텔레그램으로 인류 역사상 앞으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에도 미니앱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미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미니앱, 인스타그램 미니앱, 왓츠앱 미니앱, 유튜브 안에도 미니앱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틱톡 안에도 미니앱이 들어갈 수가 있고 링크드인에도 미니앱이 들어갈 수가 있고 기터브 앱에도 또 미니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안에 또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챗 GPT 안에도 미니앱이 들어가가지고 그 미니앱의 작동 방식을 웹뷰 형태로 구현하거나 웹에서 만들어진 코드베이스를 활용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곳에 끼어 들어가고 모든 플랫폼에다가 우리의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게 자바스크립트의 정체성이에요. 계속해서 진화하고 그리고
언어적 특징이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근본이 없어요. 자료형이 엄청 딱딱하지도 않아요. 알아서 그냥 맞춰줍니다. 그것 때문에 에러도 엄청 생기고, 그리고 어거지로 과거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그 브라우저 호환성 맞추느냐고 바벨 같은 거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이상한 기기들도 다 어떻게든 온몸 비틀기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골격 자체가 뿌리와 근본이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 같은 거 엄청 큰 화면, 우리는 그냥 스타일 시트로 조건부 스타일 걸어가지고 맞출 수 있잖아요. 또는 스마트폰 중에 요즘 막 폴더블 돼가지고 같은 기종인데도 폴더블의 상태에 따라서도 뷰포트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는 반응형 디자인, 반응형으로 다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 애초부터 그거를 뼈 빠지게 경험했거든요. 우리의 대선배 마이크로소프트의 잘못된 유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끔찍한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몸 비틀기와 끼워 넣기에 진화를 해버렸다. 근데 다른 언어들은 아마 그런 스펙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니까, 정적인 언어니까. 저는 그래서 웹 개발자가 미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웹 개발자는 미래가 있어요. 웹 개발은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빅테크와 어떤 산업에서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시장이 늘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당장 텔레그램 미니 앱은 꽤나 요즘 핫한 분야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랬어요. 수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졌고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텔레그램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이러한 트렌드가 어떤 특정 앱 하나로 끝날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원소스 멀티유즈의 관점에서 하나의 제품이 여러 가지 인앱 형태로, 미니앱 형태로, 가령 네이버 미니앱, 카카오톡 미니앱, 토스 미니앱 왜 안 나올까요? 나올 거예요, 곧. 저는 믿어요. 그 빅테크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도. 만약에 준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고 그런 플랫폼이 열리면은 또 그거에 대한 수요도 생기겠죠. 전 그래서 모든 분야가 AI 공습을 받고 있기도 하고 막 불안감도 있고 하지만은 웹 개발자들과 JS 개발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의 근본, 저그적인 특성을 여지없이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지없이 발휘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킬셋을 한정해가지고 난 프론트 개발자니까 프론트만 할 거야. 그게 과거에는 유효한 전략이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아닐 거라고 봐요. 백엔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백엔드 개발자로서 자바 베이스로 또는 파이썬 베이스로 활동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웹은 쉬워요. 자바스크립트는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 난이도가 낮아서 기존에 다른 언어 하셨던 엔지니어 분들이 이거를 세컨 랭귀지로 사용하는, 채용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서 더 많은 모듈과 제품들을 만들고 결국 이 시장이 성장해 가고 있다, 발전해 나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계를 뚫어가면서 저그처럼 진화하면서 나아가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여기 속한 개발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너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또 새로 배워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 해요. 하나를 우직하게 반복하는 이런 느낌이 좀 덜하죠. 웹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진화했죠. 근데 전 이게 앞서 말했죠. 우린 저그라니까요. 이 저그적 특성 때문에 정적으로 하던 거를 계속 하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로 가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비교적 다른 언어가 템포가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JS와 웹 분야, 그리고 웹과 파생된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파도를 즐겨야 됩니다. 변화의 파도를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서 파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거 나왔어, 오케이, 한번 맛보자. 그 파도 한번 서핑 한번 타보자. 해서 쫙 또 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원래 타던 코스로 들어오고, 어차피 학습하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차피 짬이 차면은 그렇게까지 고난이도의 변주가 생기는 프레임워크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즐기면 됩니다.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웹에서는 우대받고, 그리고 정말로 웹하고 잘 어울리는 개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아주 단단하고 아주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언어를 그런 분야로 바꾸시는 게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웹에 대한 비전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통은 이제 부트캠프에서 프론트로 많이들 해가지고 프론트가 엄청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계를 좁히지 마세요. 한계를 좁히지 말고 이걸 자영업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프론트가 많다. 프론트를 예를 들면 커피숍이라고 칩시다. 커피숍이 많은데 커피숍을 내가 차린 격이잖아. 커피숍이 여기 엄청 많은데 내가 또 커피숍을 차린 격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럼 그 상태에서 아, 손님이 하나도 안 오네. 커피숍을 괜히 차렸나. 이런 식으로 자책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메뉴를 하든지 아니면 업종을 좀 변경하든지 커피라는 코어를 유지하면서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웹 같은 경우는 풀스택으로 넘어가기 정말 좋은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충분히 몇 년 안에 다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웹 개발자를 택했고 그리고 지금도 웹을 가장 중심을 두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미래는 이렇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